이번 시간은 제4장 2차원 정상상태 열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 3장에서 1차원, 그죠? 1차원 정상상태를 했죠. 1차원 정상상태. 그래서 1차원 정상상태의 예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예는 이와 같은 평면벽이 있었다. 그죠? 평면벽이 있었고 그 평면벽의 왼쪽의 유체, 오른쪽의 유체, 그죠? 유체가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 온도가 왼쪽이 제일 높고 색깔을 바꿀까요? 온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왼쪽 벽의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벽의 온도가 더 왼쪽보다 낮고 그 다음에 이쪽의 유체가 이런 온도군요. 그래서 결국은 열전달이 온도가 높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직선으로 열전달률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왼쪽 점의 고체점을 x를 0으로 해서 x 오로지 x 한 방향만 생각을 했죠. x만 있었다. 그래서 1차원이다. 그리고 스테디 상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이제 여기는 2차원인데 2차원은 이 1차원에서도 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요런 어떤 상면 하면이 열이 차단된 단열된 이런 곳이고 왼쪽 면의 온도가 T1으로서 높고 오른쪽 면의 온도가 T2다. 근데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됐죠. 단열이 되어 있고 여기도 단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어떤 고체 물체가 들어있고 왼쪽의 온도가 T1이고 여기가 T2였다.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열선이 열전달이 이렇게 직선으로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온도가 만약에 T1이 뭐 80도고 T2가 20도라고 하면 그죠? 그 온도는 어떻습니까? 온도는 이 정도 쭉 가면 전부 한 70도쯤 될 거고 여기는 한 60도 요 라인 자체가 60도, 70도 또 뭐 50도 뭐 30도 마지막 20도 이렇게 온도 곡선하고 열의 흐름은 직각이었잖아요. 항상. 그죠? 직각이다. 그죠? 이러니까 열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직선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열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좌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제일 왼쪽 온도가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여기가 x0이고 그죠? 이렇게 x가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하고 증가할수록 온도 증가함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도 선형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죠. 이런 문제를 다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2차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위의 길이하고 이거는 위의 길이와 밑의 길이를 똑같이 했는데 이 4장에서는 위의 길이하고 밑의 길이를 달리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그래 되면은 자 그리고 여기 온도가 만약에 요 면의 온도가 저 문제처럼 80도씨라 하자. 그 다음에 여기가 20도로 하자. 그죠? 20도씨. 위에 아래는 열 차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요 선이 80도 선이면 그 다음 70도 선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70도 선이 요렇게 이 첫 번째 선하고 평행해서 올까요? 그렇지 않죠. 이 밑에 그림처럼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이 안 바뀌네.
요 선이 80도라면 70도는 요렇게 되고 60도는 요렇게 되고 50도, 40도, 30도, 뭐 20도 뭐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 되면은 열은 오른쪽에 이 3장에서 이 그림에는 온도 차이에 따라서 온도의 직각에 따라서 열이 지나가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요게 온도 곡선의 직각으로 흐른다. 그럼 직각이 요게 직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직각이 아니고 요게 직각이니까 열은 요렇게 흘러가는 거죠. Q는 요렇게 흘러간다. 그죠? 이래 흘러가겠죠. 그러면 열에 흘러가는 것이 x 방향으로만 여기서 기준한 이게 만약 x 방향이면 x 방향으로만 열이 흘러가지 않고 다른 방향, 그러니까 수직축 y 방향으로도 흘러가게 된다. 결국은 어느 한 점에서 보면 이것이 x 방향, y 방향의 성분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떤 한 점에서 이걸 확대해서 보면 어떤 한 점에서 온도, 등원선, 여기 아이소tom이라는 게 이게 등원선입니다. 등원선에서 열전달은 그러니까 수직으로 일어나죠. 이렇게 수직, 그죠? 직각으로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것이 x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이 같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차원이 될 수가 없고 이때는 2차원이다. 그죠? 투디멘셔널이다. 투디멘셔널. x 방향, y 방향으로 이렇게 x 성분, y 성분을 갖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아까 이 3장에서는 x 방향, 오로지 x 방향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와 같이 비스듬하게 흘러가니까 x 성분, y 성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2차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2차원 문제에서 온도를 어떤 임의의 위치에 어떤 이런 임의의 위치에 온도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온도. 그죠? x 얼마 가가지고 y 얼마, x 얼마 가서 y 얼마. 그러니까 모든 이런 필드, 2차원 필드의 온도를 우리가 구해보자. 결국 왜 구합니까? 구하는 이유는 이거의 그 열전달률을 구하기 위해서. x 방향, y 방향. x 방향, y 방향을 구하면 x 방향, y 방향을 알면 우리는 그 합력, 그죠? 합력을 알 수 있고 합력 그 방향도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열전달이 흘러가는 방향.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앞에서 유도한 2의 19식, 2장에서 유도한 이 식이 무슨 식이었습니까? 열 확산 방정식, 그죠? 한번 더 써볼까요? 열 확산 방정식, 그죠?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죠? 3장에서도 이용을 했죠. 3장에서는 x만 있으니까 어느 항만 있었습니까? 요 x에 따른 온도, 그죠? 이 식이 결국은 뭘 구하는 식이었습니까? 온도를 구하는 식이었죠. 온도, 그죠? 온도가 x의 함수이기도 하고 y의 함수이기도 하고 z에 미분되어 있고 t에서도 함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열 확산 방정식은 x, y, z, t의 함수인데 3장에서는 x만 존재했는데 이 4장 2차원에서는 x, y가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차원 이제 x하고 y가 있다. x하고 y가 있다 하면 x항, y항은 생략할 수가 없겠죠. z항 없으니까 z 생략하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라고 했으니까 시간에 대한 요 변화율 항 소거하면 되고 그래서 2차원 정상 상태 그 다음 열 발생이 없으니까 요 항을 소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위의 식이 요 좌변에 두 항만 존재한다. 두 항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요
K 요소 열 전도 계수가 일정하다 하면 요 미분기호 밖으로 빼낼 수 있고, 그래서 나눠버리면 없어지니까 5변이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위의 식은 이렇게 2차원 전도 방정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2차원 문제를 지배하는 방정식은 이 방정식이다, 그죠? 그래서 2차원 정상상태 열전도 방정식입니다. 자, 이건 이제 미분 방정식, 또 편미분 방정식이죠. 왜냐하면 온도가 x에도 미분되어 있고 y에도 미분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x 방향 미분, y 방향 미분, 그래서 두 항이 존재한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 해석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이 애널리티컬이란 방법은 이런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도식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수치적 방법이다. 수치적. 이것을 이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을 적당하게 이 어떤 현재는 편미분 방정식인데 이거를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하겠지만 대수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여기서 t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수 방정식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대수 방정식이 미분되어 있는 거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공부했습니까? 예를 들면 뭐 2x 플러스 y가 1이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2y가 뭐 6이다. 이런 방정식입니다. 이런 방정식에서 x 얼마, y 얼마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아주 쉽죠. 근데 이거는 풀려니까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을 이런 대수 방정식으로 바꾸어 푸는 방법이 수치적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선 이해하기 편리하겠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해석적 방법은 수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지식이 좀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이 해석적 방법으로 푸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고, 그거 좀 내려가면 이제 수치적 방법으로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론적 방법으로, 수학적 방법으로 푸는 방법은 그저 뭐 이런 게 있다 할 정도로만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와 같이 지금 위에 식이 위에 이런 이제 3차원 또 시간까지 있어서 어떻게 보면 4차원식인데 이런 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식은 누구도 수학적으로 못 풉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학 이론으로서 아직 이런 이게 온도가 x, y, z에 대해서 2차 미분되어 있고 또 시간에 대한 1차 미분되어 있는 것을 이 전체 항이 있는 2의 19식을 수학적으로 여기서 t를 어떻게 이렇게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나와 있는 수학적인 지식으로 풀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만 해도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 이 2의 19식을 푸는 방법은 전국적으로는 수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제 여기서는 변수 분리 방법, 변수 분리, 그죠? separation of variable. 여기서 variable은 x나 y인데 나중에 설명드리면 좀 이해될 겁니다. 자,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자, 요런 어떤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지금 왼쪽에 온도가 T1이고 오른쪽에도 T1이고 왼쪽에도 T1이고 위에는 T2
밑에도 T1.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만약에 T1이 실제로 뭐 0도씨다 하자. 그러면 여도 0도씨고 여기도 0도씨다. 뭐 T2는 뭐 한 80도씨다. 이래 합시다. 뭐 쉽게 그러면 100도씨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상면은 다 100도란 말이에요. 100도. 여긴 다 100도에 100. 나머지는 다 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임의의 어떤 곳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럼 100도, 90도, 80도 이래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쪽 0인데 뭐 여기가 0도잖아요. 여기가 0도, 여기 0도, 여기 0도, 여기 다 0도잖아요. 0도면 이렇게 안 되겠죠. 이건 그러면 지워버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아니면 이 옆에 다시 그려볼까요? 옆에. 자, 여기가 100도다. 이면은 0도다. 여기도 0도씨다. 여기도 0도씨다. 그러면 등원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90도 선을 우선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 한가운데가 만약에 여기가 90도라 하자. 그러면 요 옆에가 90도일까요? 왜냐하면 요 두 개는 벌써 왼쪽에 이쪽 면하고 이쪽 면에 영향을 받죠. 0이니까. 그거는 90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 90도는 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90도 등원선은 빨갛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요렇게 될 거라고. 80도는 뭐 이렇게 90도, 80도, 70도는 이렇게 60도는 뭐 이렇게 뭐 40도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게 한 10도 선. 그죠? 50도, 4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등간격으로 잘란 이런 어떤 메시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죠? 위치마다 온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 기준에서 이게 만약 x축이고 이게 y축이다. 지금 이래 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기준에서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다. 그죠? x축의 폭을 L이라 했고 y축의 폭을 W라 했다. W. 여기 근데 세타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합니다. 이거는 무차원 온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나오네요. 세타를 요렇게 하나 둘 셋 뭡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약속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한번 뜯어볼까요? 요 세타가 지금 T2 빼기 T1 T 마이너스 내려놨잖아요. 그죠? T1, T2는 안 같다. 하여튼 다르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100도를 T2로 했고 0도를 우리가 T1이라 했잖아요. 그죠? 0도를 T1이라 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 이 문제에다가 써보면 임의의 T는 T1은 얼마입니까? 0도. T2는 100도 빼기 0도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 되면 어떻습니까? 세타는 100분의 T 이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식을 만약에 세타를 구해서 나중에 T를 구할 수 있죠.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의미한 바가 뭐냐면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요 안에 공간 안에서 가장 큰 온도는 얼마입니까? 여기가 100도니까 100도를 넘어서지 않겠죠. 가장 작은 온도는 그죠? 세면이 0도니까 0도보다 낮아지지 않는다. 그럼 이 안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온도입니까? 100도하고 0도 사이의 온도로서 규정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가장 간격 차이가 큰 것이 두 온도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는 임의의 온도죠. 임의의 온도는 항상 이 세타는 어떨까요? 1보다 작겠죠. 그죠? 1보다 작다. 1보다 작고 무차원 온도입니다. 왜? 온도 나누기 온도 했으니까. 세타는 무차원 온도입니다. 그죠? 이렇게 세타를 정의를 합니다. 자,
정의해서 뭐 간단히 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정의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주어진 식은 이거를 푸는 것이죠. 이거는 결국은 이런 세타의 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왜? 세타가 100분의 t,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래 되니까 요 세타가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될 요 세타는 요 온도하고 이런 함수이고, t1, t1, t2는 다 숫자잖아요. 숫자. 그죠? 그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이 라운드 x2, 라운드 2 t를 두 번 미분한 거나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거 똑같아. y 방향도 똑같고, 그죠? 그래서 이 식이 이래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식을 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타를 구해서 나중에 요 세타를 구하면 우리가 요 t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쉽게 하기 위해서 요 식을 푼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앞에 3장에서 했는 바와 같이 이제 요 식을 푸는 데 있어 가지고 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 미분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자 세타는 x에 두 번 미분되어 있고 y에도 두 번 미분되어 있죠. 그러면 미분 두 번 되어 있는데 세타를 구하려면 두 번 적분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y에 대해서 두 번 적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x에 대한 경계 조건이 두 개 있어야 되고 y에 대한 경계 조건이 두 개, 또 합 4개의 경계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계 조건 x에 대해서 두 개, 경계 조건 y에 대해서 두 개. 자, 경계 조건은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세타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아까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이 그림에서 보면 세타를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결국은 여기 왼쪽 0, 밑에 0, 오른쪽 0, 그죠? 위에는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0, 0, 0, 1, 그죠? x 요거는 x 항, 요거는 y 항이죠. x가 0 될 때 y, 그죠? x일 때 y가 0이고, 그죠? l일 때, w일 때, 그죠? 이렇게 경계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이 해를 구하는데 이게 이제 변수 분리를 하는 방법이다. 그죠? 이 해를 구하는 테크닉이 어떠냐 하면은, 최종적인 이 해가 xy 함수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풀리느냐 하면은 x의 함수로만 된 함수와 y로만 된 함수의 곱으로 만약에 하면 해봤더니 잘 풀리더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타를 xy, 그러니까 세타를 xy로 하면 이제 이거를 2차 미분하는 거죠. x에 대해서 편미분, y에 대해서 편미분 하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해서 편미분, y에 대해서 편미분 했더니 앞에 xy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이 xy가 이게 있으니까 처리에 곤란하니까 양변을 xy로 나누어서 이항을 해버렸다. 이항해버리면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변수 분리의 이 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떠냐 하면은, 자, 여기서 정의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이 세타는 x와 y 함수인데 이거를 큰 x와 큰 y의 곱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큰 x는 x만의 함수고 큰 y는 y만의 함수다. 그죠? 앞에 함수는 x만의 함수고 이건 y만의 함수다. 그래 이래 해서 정리해 보니까, 자, 요것도 x의 함수이고 요것도 x의 함수이고 요거는 y의 함수이고 요거는 y의 함수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가 이 x 함수가 있는데 이 x 함수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했어요. 그것이 오로지 요거는 x만의 함수고 요거는 y만의 함수, 요거는 y로 된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게 이게 같다죠. 같으려 그러면 이게 같은 방법은 상수일 때밖에 없다. 상수.
숫자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 이제 상수, 요거는 이제 분리상수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했지만, 그 상수를 하는데 여기는 또 람다 제곱이라고 표시했죠. 상수 제곱입니다. 이렇게 왜 이랬습니까 하면 나중에 보면 이걸 람다로 하는 보다 람다 제곱으로 하는 게 해를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x만의 함수이고, 그죠? 요거는 y만의 함수이고, 양변이 이걸 등식이 성립하려 그러면 상수일 때만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로 이렇게 둔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두고 나면 이제 식을 두 개를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식을 두 개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요거는 요거, 그죠? 식 한 개, 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색을 바꿔볼까요? 요거는 요거 해서 식을 이렇게 두 개의 미분 방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식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 람다 제곱이 나중에 이래 보면 양일 때만 솔루션이 구해지고 이 값이 음이면 해를 못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 양의 값만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상미분 방정식이죠. 이거는 미분 방정식 가장 기초입니다. 그죠? 이런 미분 방정식은 해는 C1 코사인 람다 x, C2 사인 람다 x예요. 여기서 이 해 x는 이렇게 구해진다는 것이죠. 이것도 미분 방정식 기초입니다. 요거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면, 그죠? 상수의 exponential 마이너스 y 람다승 플러스 2의 람다 y승, 그죠? 이거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미분 방정식 책 펼쳐보세요. 가장 기초입니다. 미분 방정식의 기초입니다. 이 해를 구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방정식 해는 이래 쓰고 이런 방정식 해는 이래 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XY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XY 알았으니까 쉽죠. 이제 요게 구하려고 하는 X와 Y를 알았으니까 곱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세타 해를 거둘 수가 있다. 그러면 세타를 구하면 T1, T2 다 하는 거니까 T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제 일단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타는 요게 앞에 x 함수, 요게 y 함수의 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죠, 그죠? 이제 이거를 상수 C1, C2, C3, C4 경계 조건이 몇 개였습니까? 앞에서 경계 조건이 x 방향에서 경계 조건 2개, y 방향의 경계 조건 2개, 여기 있잖아요. 도합 4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집어넣어서 C1, C2, C3, C4를 얻어내면 된다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C1, C3, C2, C3, C4를 얻어내면 그거를 여기다가 다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우리 구하는 세타를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책을 좀 잠시 볼까요? 책을 이게 지금 여러분들 201쪽, 202쪽, 203쪽, 204쪽 쪽에 걸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쭉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뭐 4의 89하고 4의 90, 4의 10씩 쭉 구해서 오션럴 펑션 이용하고 퓨리의 급수 전개 이용하고 뭐 이래 해서 파이널 솔루션을 했습니다. 어디에 얻느냐? 205페이지 보세요. 205페이지. 파이널 솔루션이 205쪽에 있습니다. 교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205쪽에 세타 419식을 얻었습니다. 그죠? 419식은 자 세타가 x와 y의 함수입니다. y의 함수이고 여기 x, y 함수인지 한번 볼까요? n이 있고 여기 x가 있네요. 여기 y가 있네요. 그죠? 밑에는 뭐 l분의 n 파이
W 이건 다 숫자네, 그죠? 결국은 요 x와 요 y죠, 그죠? x, y 함수로서 구했다. 뭐 여기 함수들이 좀 있네요. 사인과 사인 하이퍼보릭 뭐 이런 게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급수가 이 앞에 또 나와 있고, 이거는 수렴하는 급수입니다. 이 풀어보면. 그래서 이 해를 구해보면 실제로 여기 x와 y의 숫자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근데 x, y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뭐 0부터 x는 l까지, 그죠? y는 0부터 w까지 어떤 숫자를, 이게 뭐 w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10, 이것도 x는 뭐 5, l은 5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어떤 위치마다 온도를 구했더니 곡선이 이렇게 나왔죠. 아까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가 위에는 온도가 1이라고 보고 무차원 온도로, 이 좌변, 우변 밑에는 전부 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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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1도 무차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온도 곡선, 이게는 등원 곡선이죠. 등원 곡선. 등원 곡선을 봤더니 2차원에서 이런 형상으로 나와졌다. 이런 데는 뭐 이래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밑에는 아마 이런 등원 곡선이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를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석적으로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식이 이 식인데, 이 2의 19식인데 2의 19식에서 지금 요 두 항만 있는데도 좀 복잡하죠. 한 항이 더 있으면은 이렇게 못 풉니다. 수학적으로 못 풀어요. 또 열발생항이 있고 비증상항이 있고 이러면 절대로 못 풉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수치적 방법으로 4의 3절 형상계수와 문자원 전도율을 책 보십시오. 이제 4의 4절에 가서 수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어디냐? 210쪽이네요. 210쪽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수치적 방법은 우리가 유한 차분, 유한 요소, 경계 요소, 유한 차분법은 유한 finite difference 차이 방법, 유한 차분법, finite element 요소법, 바운다리 엘리멘트 법, 이래가지고 우리가 FDM, FEM, BEM 뭐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이 전부 수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리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한 차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 차분법은 이런 것입니다. 자, 어떤 2차원 공간에 임의의 어떤 위치에 우리가 온도를 구해야 된다. 아까 위에 이제 이론적으로 구한 것은 이렇죠. 이론적으로 구한 이 식은 어떻습니까? x를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x를 0부터 뭐 0.0001을 넣어도 되고 0. 뭐 내가 넣고 싶은 대로 y도 내 마음대로 넣으면 어떤 임의의 좌표의 온도를 다 이 식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구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수치적인 방법은 그렇게 하기는 힘이 들고, 우리가 어떤 공간의 온도를 알라 그러면 공간을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잘란 것이 이 밑에 이제 그림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가로 세로 등 간격으로, 물론 등 간격을 안 잘라도 됩니다만은 쉽게 이해하려 그러면 우선 등 간격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어떤 좌표를 설정하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좌표를, 자, 여기서 x방향, 요게 x방향이고 y방향이다. 그리고 x방향의 카운터를 우리가 m 1, 2, 3, 4, 5, 6, 7, 8 m 1, 2, 3, 4, 5, 6 n, y는 n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임의의 어떤 임의의 어떤 절점을 확대해서 봅시다. 이래 되는데 x 방향은 m이라 했죠. m y 방향 카운트는 n이죠. 그러니까 n이 1, 2, 3, 4 이래 가고 m이 1, 2, 3, 4, m 이래 간단 말이죠.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이 요 한가운데 점 요거는 mn점이다. mn 그죠? mn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우측의 점은 m 플러스 1이 되겠고 왼쪽은 m-1이 되겠죠. 위에는 m은 고정되고 n이 y방향 카운트가 한 개 증가하겠죠. n 플러스 1이고 밑에 요 점은 m은 고정되어 있고 n-1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 mn을 그렇게 생각하면 x방향에 한 칸, 두 칸, 세 칸, m칸, y방향 한 칸, 두 칸, 세 칸, n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가운데를 m이라 하면 mn이라 하면 요거는 앞에 거는 x 카운터고 그래서 x가 m-1에서 m 플러스 1 y방향은 m 플러스 1 n-1 이래 되겠죠. 그래서 한가운데 점 좌우 상하점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드, 메쉬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 요 포인트는 노드 포인트, 요렇게 만나는 교점을 우리가 노드라고 하니까 그 노드점, 노드 이렇게 우리가 불러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임의 여기 온도, 여기 온도, 여기 온도, 여기 온도 이렇게 다 구해 보겠다 하는 지금 생각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요 사이에 요 노드점하고 요 노드점 사이에 온도를 알라 그러면 여기 또 이렇게 더 잘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망이 빽빽하게 잘려 있으면은 우리가 중간에 온도도 다 알 수 있고 이게 듬성듬성하면 이게 노드점의 온도밖에 모른다는 이제 단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안쪽을 다 하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잘라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잘라 들어가면 문제는 뭡니까? 이 노드점 개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수가 많아지면 이 해는 정확하게 얻을 수 있지만 계산 시기 엄청 많아지죠. 계산식이 많아지고 이거는 계산 용량도 많아져서 너무 많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못 봅니다. 그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수학적인 형태와 좀 바꿔봅시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 임의의 요 mn점이라 하자. mn점. 그러면 그 한 면을 이렇게 딱 잘랐다 보죠. 잘라서 자, 요게 m 라인이고 요게 m-1 여기가 m 여기가 m 플러스 1이다 하자. 그러면 여기 요 단면이죠. 요 단면. 그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온도가 좀 높다고 생각하죠. 오른쪽 온도가 낮다. 이렇게 온도가 이렇다고 생각하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간격을 이 한 칸 사이를 요 x 방향이니까 델타 x, 요 y 방향이니까 델타 y라고 합시다. 델타 y. 그러면 지금 요거는 x면만 있으니까 요 델타 x 이렇게 돼 있죠, 길이가. 그러면 그 중간점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중간 요 라인은 요게 m-1선이고 요게 m선이니까 요거는 m-2분의 1, 그죠? m 플러스 2분의 1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관리하느냐 하면 아까 라운드 2t의 라운드 x2 플러스 라운드 그죠? y 그죠? 0 이걸 구하잖아요. 그러면 요 항을 구해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요 항은 t가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운드 t
라운드 x가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x에 대해서 t가 한 번 미분되어 있고 두 번 미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안에 1차 미분을 구하고 그 다음에 2차 미분을 구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미분, 1차 미분을 우선 구한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이것만 지나가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2차 미분의 한가운데 2차 미분을 구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왼쪽에 요 바로 왼쪽 선의 요 기울기, 이게 한 번 미분했다는 것은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요 2분의 1 되는 데서 기울기, 그죠? 요걸 구해보자. 그래서 우선 m 2분의 1 되는 데서의 기울기는, 그러면 요 선에서 요 곡선의 기울기는 왜 되노? 요거죠, 요거. 그죠? 요 길이 델타 x분의 뭡니까? m 줄 거하고 m-1 줄 거하고의 온도 차이. 그게 요거의 기울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2분의 1은 여기서의 기울기니까, 여기서의 기울기는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니까 요 길이 또 델타 x고, m 플러스 1이죠. 요는 m 플러스 1 하고 원래 여기 mn의 기울기,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 이해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2분의 1선에 대한 기울기, 여기 2분의 1선에 대한 기울기죠. 그러면 요 기울기는 요거고, 요 기울기는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이게 결국은 1차 도함수죠. 그죠? 1차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다. 아까. 그럼 2차 도함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래 되면 안 됩니까? 아까 요걸 수학적으로 쓰면 2차 도함수는 온도가 두 번 미분되었으니까 요게 라운드 t에 라운드 x. 그럼 1차 도함수를 또 x방에 또 모으면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요 기울기의 변화율,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요거를 구했으니까, 그러면 이래 보면 되는 것이죠.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요게 이제 아까 요게 m선이고, 여기가 m 플러스 1선이고, 여기가 m-1선이고, 요 중간이 뭐였죠? m-2분의 1. 요 중간이 m 플러스 2분의 1 라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2차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1차 미분, 여기 1차 미분을 구했죠. 그러면 그것은 그죠? 요거의 또 요에 대한 변화율, 그죠? 그거를 구하면 결국은 2차 도함수가 아니냐.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도함수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2차 도함수를 얻으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다 됐습니다. 자, x방향의 2차 도함수는 이렇게 되었지만, 마찬가지 방법으로 y방향의 2차 도함수를 구하면 요거만 y방향 델타 y로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x방향이니까 x는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1로 되었지만, 요거는 y방향은 요게 바뀌잖아요. 요거 그죠? 뒤에 게 바뀌죠. 요거만 바뀌면 된다. 그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유도해 보면 스타트 호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거 구했지.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0 놓으면은 우리가 원래가 구하려고 하는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델타 x, 델타 y가 같다. 이 망의 델타 x와 델타 y는 등간격을 했다. 정사각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두 식을 합쳐버리면 이래 되고, 이제 대수방정식, 이 식을 정리하면 이런 대수방정식으로 나왔다. 어떻습니까? 원래 이런 편미분 방정식이 이제
대수 방정식으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참 재밌죠? 그럼 이게 왜 재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이 4의 29식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요게 mn점이다. 자, mn 한가운데 점이면 왼쪽 점은 뭐고, 요가 m이고 m-1이고 m 플러스 1이다. 요게 n이고 n-1이고 n 플러스 1셈이다. 이래 되면 어떻습니까? tm의 n 플러스 1은 겁니까? 이게 색깔을 달리 할까요? 그죠? 요점이죠, 요점. 그죠? 요거는 요점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색으로 할까요? 요 tmn-1은 하는 겁니까? 요점이죠. 색깔에 따라서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m 플러스 1은 하는 겁니까? 그죠? 요선이죠, 요선. 그죠? 요선. 그 다음에 n-1은 요거는 요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 한가운데 거는 요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 이거를, 요 보면 요 항은 앞에 숫자가 없죠. 이건 요거 4가 있죠. 요거를 우변으로 옮깁니다. 옮겨서 mn을 구해보면, 요 한가운데 거를 구해보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4라.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한가운데 요 mn의 값은, mn의 온도, 요것은 무슨 값입니까? 왼쪽, 오른쪽, 위에, 아래를 더해서 나누기 4 한 값이다. 그죠? 웃기죠? 실컷 미분 방정식 풀어봤더니 이미 우리가 그저 상식적으로 아는, 그죠? 한가운데 온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물으면 그 위에 온도, 밑에 온도, 왼쪽 온도, 오른쪽 온도 더해서 나누기 4 하면 요 값입니다. 그죠? 우리 상식적인 값이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참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2차원 편매분 방정식이 이 이퀄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풀면 이런 식의 의미는 결국은 어떤 공간의 평면의 좌우상하의 평균 값이 된다 하는 의미죠. 저 식이.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수치적으로 유한차분법입니다. 유한차분법을 이용하면은 이게 유한차분법이죠. 차분법 이용해서 대수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곰곰이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